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네요. 제가 목요일이면 금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이 이틀 중간에 다육이들 신입 다육이들 분갈이를 하죠. 요번에 두 번째 추위를 무사히들 다들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냉해를 입었다 하시는 분은 없고 간혹 간잎에 살짝 냉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이번 그 낮에 조금 따뜻하게 올라가는 온도에 금방 풀린다 하고 딱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날씨가 좀 따뜻했죠. 가을치고는 굉장히 따뜻했고 여름도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물이 안 들어서 제가 보통 때는 11월 중순이면 안쪽으로 다 들인다 했는데 다육이 물이 안 들어서 제가 다육이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여전히 물이 안 들었어요. 야, 작년 요맘때쯤이면은요, 이 구미무가 빨간 립스틱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물 안 들고 세상에 아직도 초록빛이 이렇게 성성하죠. 그래서 사람은 추웠어도 다육이는 별로 안 추웠던 거예요. 살짝 얼기도 어렵지만 지구 자체가 아파서 전체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1.5도가 올라간 그 기온의 변화, 따뜻해진 거죠. 지구 전체가 따뜻해진 그 작은 차이로도 다육이들이 이렇게 물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이 추운 공기에 다육이들을 노출시켜서 물을 조금 드는 모습을 보려고 그 두 번째 추위도 니들 그냥 강하게 견뎌라 이렇게 하고 보냈죠. 아직도 이제 초록색이 좀 많이 없어졌나요? 여러분들 다육이들이 이 색깔, 이 색이 변하고 빨갛게 물들고 노랗게 물들고 이렇게 색이 변하는 원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이 보면 햇빛과 기온차라고 알고 있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햇빛과 기온차로 물이 드는 게 맞긴 맞는데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올해같이 1.5도의 온도 차로도 다육이가 이렇게 물이 안 드는 걸 보면 이 원리를 아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다육이가 물이 드는 원리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햇빛과 기온차가 맞는데 그 기온차가 이 식물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보통 여름에는 다육이들이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녹색을 많이 띠죠. 이렇게 얼고 보통의 산도 그렇고 들판의 나무도 그렇고 단풍나무 이런 것도 여름에는 초록색을 많이 띠잖아요. 녹색 식물이죠. 녹색 식물. 그런데 다육이들이 찬바람만 맞으면 이렇게 색깔이 이제 알록달록 단풍이 드는 원리가 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 단풍이 드는 원리가 단순히 기온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온차가 이 식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온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요, 단풍나무가 색깔이 빨간색이 왜 나올까요? 모든 식물은 녹색 식물이에요. 녹색 식물이 급변하는 기온차, 날씨 변화, 급 하강하는 찬바람을 맞으면 이 다육 식물의 이 녹색빛이 있죠. 이 초록색빛이 자가분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요. 이 식물도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을 자고 성장 시기, 또 휴면 시기,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휴면기다라고 얘기하고 때는 성장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이 생체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이 식물도 다음 해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잠자는 시간, 말하자면 휴면 기간을 갖는 거예요. 몸속에서 씨앗을 준비하고 유전자를 준비하는 거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거거든요. 그 쉬는 기간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아이들이 쉬어요.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색깔이 왜 변하냐 하면은요, 그 찬바람을 맞아서 기온차를 느껴갖고 이 녹색의 잎이 색깔이 찬바람을 맞으면 자가 분할을 해서 엽록소를 파괴시켜요. 엽록소를 파괴시켜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토시안이라는 물질. 안토시안은 식물의 색깔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인데 엽록소가 파괴가 되어야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돼요. 말하자면 단풍나무가 여름에 초록초록했다가 산 기운을 만나서 엽록소를 자가분해해서 파괴시키고 자기 몸속에 안토시아닌을 끌어내서 빨갛게 물이 드는 거랍니다. 노란색은 왜 드냐고요? 노란색은 왜 드냐면은요, 이렇게 빨간색이 안 들고 노란색이 드는 아이들이 있죠. 이 식물 중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다 구분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은행나무인데요. 이 녹색 엽록소를 파괴를 시키지 않는 식물이 있대요. 그 파괴시키지 않는 식물 속에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을 갖고 있어요. 그게 녹색과 붉은색이 색깔이 혼합이 되면서 노랗게 물이 드는 거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녹색을 파괴시키지 않고 물이 드는 원리를 갖고 있는 게 은행나무고, 또 녹색을 파괴시켜서 안토시아닌을 생성해서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게 단풍나무랍니다. 그런데 그 녹색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원인은요, 휴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휴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 공기를 맞아야 되는데 녹색은 따뜻한 곳에서는 파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따뜻한 온도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성장 모드예요. 내가 한참 지금 성장을 해야 될 시기구나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내가 잠을 자고 휴먼을 해서 다음에 씨앗을 만들어야지, 꽃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인식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찬 공기를 만나야 이 녹색의 가을에도 제가 뒤지라고 물이 안 든다. 진짜 왜 이렇게 물이 안 드냐. 조금만 더 버텨내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 선배님들이 그 처음 다육 생활을 시작할 때 다육에 빨리 물들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우스 바닥에다가 얼음을 깔아가지고 땅을 차갑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 하우스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엄마들이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다육이 빨갛게 물들이려고 분무질하는 거 있잖아요. 찬물을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조금 저녁에 더 춥게 만드는 거, 물을 뿌려서 이렇게 안개처럼 분무를 딱 해주고요. 저 이거 플라워 케어예요. 이거 약식으로나마 플라워 케어를 조금 뿌려주려고 이렇게 제가요, 생전 다육이 물들이려고 이 분무질 같은 거를,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남들 찬물로 새벽에 소주물을 뿌려준다, 새벽에 식초물을 뿌려준다, 이런 정보가 엄청 워낙에 많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해결을 해준다. 조금 일찍 들고 조금 늦게 들고 차이지. 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닥에 얼음도 깔아보고 또 물도 뿌려보고 다 그거 해봤는데 그냥 자연에 맡겨두면 색은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부터는 제가 이 분무질 하는 거 이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분무도 이렇게 저 같은 거 이제 플라워 케어 같은 거는 이제 방제약이잖아요. 방제약은 그냥 소독한다 생각하고, 방제한다 생각하고, 벌레 생기지 마라 하고 생각하고 겸사겸사 이렇게 뿌려주고 하지만 물 분무는요, 아무래도 안개처럼 뿌려준다 하더라도 이 적당량은 괜찮겠지만 진짜 이 아이가 찬 기운을 살짝 느낄 정도의 그런 정도면 괜찮겠지만, 이게 또 사람의 또 마음같이 또 그게 아니죠. 욕심 때문에 조금 이제 많이 뿌려주게 되면 이 생장점에 물이 들어가서 또 만에 탈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 분무는 자주 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물 분무질을 안 했답니다. 그 이후로 초창기 1년 때 그때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안토시아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릎을 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육이가 물이 드는 원리는 햇빛과 기온차가 맞아요. 기온차가 맞는데 그 기온차, 단순한 기온차가 아니에요. 단순한 기온차가 아니고 따뜻한 기온차가 아니고요. 차가운 기온차예요. 차가운 기온차. 그래서 다육이들이 물이 들 때는 가을하고 겨울에 들잖아요. 기온차는 사계절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을하고 겨울에만 물이 들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춥기 때문이에요. 춥기 때문이. 그래서 다육이 이쁜 모습을 보려면 최대한 춥게 관리해라. 그래서 오돌오돌 새벽에 떨게 만들기 위해서 분무질도 하고 예전에 빨리 물들으라고. 그 시대에도 물이 덜 드는 시대가 있었겠죠. 유달리 가을이 따뜻한 그런 날씨가 있었겠죠. 그럴 때 애 같아서 분무질도 하고 식초물도 뿌려주고 소주물도 뿌려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또 약도 귀할 때니까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육이 빨리 물들으라고 하는 재촉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지요. 얼른 이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온차로 물이 드는 거라 생각하면 여름에 물이 왜 안 들까? 여름에도 기온차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토시아니아의 물질의 이름을 몰라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쨌든 초록색, 이 초록색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 초록색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찬바람을 맞아야. 햇빛과 찬바람이에요. 급격한 기후 변화라고 전문 학술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급격한 찬 공기. 갑자기 떨어지는 찬 공기 그거와 햇빛이 만나야 엽록소가 파괴가 돼요. 엽록소가 파괴가 되어야 안토시안을 생성해서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든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따뜻한 데서는 엽록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들도 춥게 관리하고 겨울에 춥게 키우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엽록소가 다시 생성이 돼서 봄 되면 엽록소가 다시 생기죠. 왜 그러냐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아이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엽록소를 다시 만들어요. 다시 막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엽록소를 다시 만듭니다. 햇빛과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엽록소를 부랴부랴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꽃과 씨앗을 만들죠. 그런 원리예요. 식물의 원리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는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야. 휴면 시기야. 이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게 기온이고요. 찬 기온이고요. 그 찬 기온을 만나야 이렇게 초록색의 엽록소를 파괴한답니다. 이게 식물등을 이렇게 이쪽에서 식물등을 키워주고 쐬주니까요. 이 식물등은 햇빛이잖아요. 햇빛과 찬 기온을 만나니까 다육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런데 이쪽은 초록이죠. 왜 그러냐면 이쪽은 식물등이 없어요. 햇빛을 못 만났어. 이 엽록소가 햇빛을 못 만나서 엽록소를 파괴를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색깔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온차가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식물도 생체 리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생체 리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식물도 똑같아요. 낮에는 햇빛을 만나서 엽록소를 만들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파괴를 시키고 또 안토시안을 만들어내고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얘네들도 잠을 자잖아요. 우리도 밤에 식물등을 꺼주잖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이렇게 이게 햇빛인데 햇빛이 밤에도 계속 켜져 있으면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낮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지치는 거죠.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잠을 재우기 위해서 식물등을 꺼주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식물등을 꺼주니까 햇빛이 없는 거잖아요. 햇빛이 없는 데에서는 이 엽록소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 밤에는 안토시아니고 뭐고 나 귀찮아. 만들 필요 없어. 낮에 만들자. 햇빛이 있어야 햇빛이 있어야 녹색 엽록소를 파괴시키지. 햇빛이 없는데 밤에는 나도 자자. 이렇게 하고 다육이들이 밤에는 자요. 그래서 밤에는 찬 기온을 맞는다 하더라도 햇빛이 없기 때문에 엽록소를 파괴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육이는 찬 공기를 만나야 엽록소가 파괴가 되고 엽록소를 파괴가 되어야 안토시안을 생성해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물을 들인 거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를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온차와 햇빛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아도 괜찮아요. 기온차와 햇빛을 느껴야 다육이가 식물이 물이 드는데 조건이 하나 있죠. 따뜻한 기온차가 아니고요. 차가운 기온차예요. 차가운 기온차. 급격히 떨어지는 그
기후 변화를 만나야 이 초록색의 엽록소가 파괴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이 단풍이 물이 드는 그 원리도 이해가 갈 거랍니다. 아이고,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쨌든 그래서 요 아이가 엽록소를 파괴를 안 시켜서 물을 안 드는 거잖아요. 아직 따뜻해요. 얘는 안 추워요. 이번 강추위에도 전혀 춥지 않아서 색이 안 드는 거예요. 엽록소를 파괴시킬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어. 요만큼만, 나 조금만 일을 해. 요 달기들이요, 일을 안 해, 일을. 이거 춥스도 제가 많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밑에 있다가 햇빛을 못 만나니까 얘가 초록빛을 계속 띄고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과 찬 공기를 만나서 이 빨갛게 물이 드는 거,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열심히. 그래서 달기들은 지금부터 얼지 않을 만큼 춥게 관리를 해야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답니다. 근데 그 해석을 잘못해서 단순한 기온차와 햇빛만 있으면 물이 드는 원리를 생각하시고, 다육이들을 베란다 안에서 따뜻하게 관리했다가 잘못하면 엽록소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초록둥이 돼요. 초록둥이. 보통 거리대에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이상하게 우리 집 다육이들은 다 초록둥이가 돼요. 그리고 농장에서 데려왔는데 내 베란다에 데려다 놓으면 이상하게 우리 집에 오면 다 초록둥이가 돼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기온차도 못 느끼고 찬 공기도 못 만나고 햇빛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만나요. 찬 공기와 햇빛, 요 두 개가 같이 만나야 요 아이들이 이뻐진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머리 복잡하죠? 나 그런 거 어려운 거 잘 몰라. 뭐 이렇게 그러시면 그냥 우리나라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주 좋은 최적의 기온차가 있어요. 기온차.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기온차가 있답니다. 그 기온차를 자연에 그냥 맡겨놓고 자연적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화하게 시간만 두고 기다리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처럼 하우스에서 다육이 빨리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출하하려고 하우스 바닥에 얼음 뿌리고 하우스 바닥에 물 뿌리고 기온차를 빨리, 찬 기운을 빨리 느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취미로 키우는 거잖아요. 예쁜 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다육이 괴롭히지 말고, 또 뜨겁게 했다 차갑게 했다 이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자연에 맡겨두시면 예쁜 모습을 보실 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죠. 시간. 너무 어려도 물이 안 들고,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분갈이에도 물이 빠지고 물만 줘도 물이 빠져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물만 주면 나 이 물 먹고 빨리 일해야 돼. 녹색을 막 만들어요. 또 영양제를 주니까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나 빨리 일해서 씨앗막 만들고 꽃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고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또 물이 빠져요. 이런 현상도 있답니다. 그것도 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다시 추운 공기를 만나고 햇빛을 만나면 다시 색감은 2, 3일 뒤에 다시 들어와요. 빨간하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다육이 물드는데 너무 치중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연에 그냥 맡겨두시라. 우리나라 조건은 다육이가 물드는데 너무도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풍도 우리나라가 진짜 이쁘게 많이 들고요. 또 은행잎도 진짜 이쁘게 많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거기다가 뭐 물 뿌려주고 거기다가 뭐 빛을 쐬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또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다육이는 이뻐지고 이쁜 색감을 만든답니다. 때 되면 조금 일찍 들어오고 조금 늦게 들어오고 그럴 거죠. 뭐 그러는 짱이 마음은 맨날 물 안 든다고 성하잖아. 네, 맞아요. 저도 올해는 물이 빨리 안 들어가지고 아유 세상에 저렇게 초록둥이를 있는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밤낮으로 어쨌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창문을 확 딱 열어가지고 오돌오돌 떨게 그렇게 만든답니다. 이게요 금방 빨리 물이 들어와가지고 예쁜 모습을 봤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도 창문 꼭 닫아놓고 아이고 내가 추워 죽겠다 야야 이렇게 하고서 창문 꼭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물이 올해 이례적으로 너무 안 들으니까 세상에 저 샹그릴라 보세요. 작년에 빨갰던 아이인데 저렇게 아직도 초록초록하니 저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직 안 추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 안 추워서.
여보세요. 매직잼이 아이고 세상에 노란색 보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노란색이 나올랑말랑 하다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도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날씨가 또 조금 추워지면 요 생장점에서 노란색이 살짝 보였다가 또 없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아주 올해는 진짜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렇게 이제 요 아이가 햇빛을 만나면 찬 공기는 밑에서 계속 쐬어줬잖아요. 밑에 미니걸이 돼 있었는데 찬 공기만 쐬어주고 햇빛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칸으로 올라왔으니까 이 아이가 햇빛과 찬 공기를 만나면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회춘을 시켜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주 코스모스가 색감이 엄청 예뻐지고 많이 다져졌어요. 그래도 매일 저녁에 오면 색감이 어느 정도 들었나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있죠. 지금은 아픈 거 걱정 안 하고 이거 로라 금이랍니다. 이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 안쪽에 있는 아리엘이 요새 조금 이뻐졌더라고요. 한동안 안 봤는데 저희 집에 아리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죠? 아리엘이 이렇게 있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다육이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물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념 촬영식으로 해가지고 단독 샷을 해서 쇼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색감이 마디게 들어오니까 자꾸 게으름을 피게 돼요. 아리엘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이 아이가 물이 안 들어가지고 요 바깥쪽으로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의 이쁜 모습을 보려면 춥게 낮이고 밤이고 춥게 만드세요. 춥게. 그래야 초록색을 없애버려요. 자, 요거 보세요. 로즈, 스파이시 로즈인데, 야, 가운데 생장점에 자줏빛 나오는 게 너무 예쁘죠? 야, 이 아이는 제가 진짜 1도 기대를 안 했던 아이예요. 여름에 진짜 완전히 초록색 풀처럼 그렇게 있던 아이인데, 아, 요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찬 기온차를 만나니까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에서 스파이시 로즈가 이렇게 물이 드는지 몰랐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농장에 가면 예쁜 아이를 보면은요, 우리 집에 얘가 있던가 없던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아이들이 많답니다. 이거 뭔지 기억하시나요? 한아름이에요. 한아름이 이것도 물이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 밑에 칸에 앞쪽으로 조금 춥게 그렇게 관리를 했더니 이제서 보라색을 이렇게 좀 띄운답니다. 세상에 올해는 물드는 게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오면은 날씨가 따뜻하니까요. 빠져. 거기다 물 주지. 계속 그러니까 색이 자꾸 빠진답니다. 이거 이쁘죠? 이거 애니멀이랍니다. 한동안 안 보여드려서 궁금하실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애니멀. 아유 이뻐서 요거는 진짜 쇼츠를 한번 찍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후울것 같네요. 자, 요거 보라공주 스페셜. 해돋이도 조금 색깔이 많이 들었고요. 아, 얘는요, 로즈 스텔라인데 2번을 저면관세 했거든요. 근데 2번을 저면관세 했는데도 물 반응을 했어요. 짱짱해요. 초록빛도 띄고. 그런데 잎을 얼굴을 벌리질 않아요. 색 진짜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란다 소식 전해드리고요. 신입둥이들 분갈이 하나씩 해가지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